여기 한국에 처음 온 프랑스 여교사가 한국의 고교생들이 교복을 입은 모습을 보고 경악하는데요. 과연 한국의 고교생들이 어떤 모습이었길래 이렇게 놀라는 것일까요? 지금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공립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린다라고 합니다. 혹시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프랑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최근 프랑스 내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아주 떠들썩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최근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2026년까지 교복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어요. 처음에 이 발표가 있고 난 뒤에는 모든 사람이 비웃고 좀 어이없어 했었죠. 그게 프랑스 내 분위기였어요. 자유로운 분위기를 추구하는 우리 프랑스에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 교복을 입는 게 말이나 되냐면서 다들 미친 소리 한다고 난리가 났었죠. 특히 처음엔 학생들이 다 똑같은 옷을 입으라고 하냐면서 반발이 심했어요. 지금이 19세기도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그 분위기는 금세 역전되기 시작했어요. 학생들 모두를 위해 학교에서 요구하는 단정한 옷차림을 입었으면 한다는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교복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자연스럽게 형성됐고 정치인들이 이에 힘을 보탰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여론조사 결과 교복 부활에 찬성하는 프랑스인이 63%가 넘어가는 등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프랑스인조차 긍정적인 의견을 표하고 있는 상황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학부모들은 아침마다 옷을 고르느라 씨름하는 일이 없어져서 좋을 뿐더러 학생들 사이에 신분이나 경제력 차이가 드러나지 않아 좋을 것 같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2007년 교육부 장관이 교복 제도입을 건의했을 때 프랑스인 대부분이 부정적이었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죠. 이로써 교복 착용을 시행하지 않았던 프랑스의 학교는 최근 하나둘 교복을 재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로 교복 도입을 앞두고 있는 시범학교 중 한 곳이죠. 저는 학년부장을 맡고 있는데 각 학년부장 선생님들과 학교 교복을 결정하기 위해 이미 교복을 도입한 학교의 사례를 참고하여야만 했습니다. 원래는 푸른색 셔츠에 회색 바지로 정해졌는데 개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우중충한 색깔의 통일된 디자인이라 학생들의 반발이 너무 심했고 학교 내 관계자들도 새롭게 도입한 교복이 오랫동안 학생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10대 청소년에게 어울릴 만한 밝은 색의 세련된 디자인의 교복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교복 선정을 대충 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교복을 입고 있는 각국의 학교를 가서 레퍼런스들을 참고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는 한국으로 갑자기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한국 교육부에서 국가 간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하셨죠. 교복을 입는 나라가 많은데 한국으로 결정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후보지로 거론되는 나라는 영국, 미국, 한국, 중국, 일본 등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영국을 가야 한다. 일본을 가야 한다. 의견이 분분했었답니다. 그런데 중국의 교복은 운동복 스타일, 일본은 가쿠란이나 세일러복 스타일로 우리 학교 이미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영국과 미국의 교복은 저희가 보고 배울 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디자인이 밋밋하게 그지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교복은 달랐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교복이 예쁘다는 이야기는 그동안 프랑스 커뮤니티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프랑스의 학교의 교복 도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커뮤니티에 한국 교복 사진이 올라오고 그에 대한 품평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그 중에 제 기억에 남는 교복 사진이 있었는데 체크무늬 스트라이프 스커트와 녹색 민소매 스웨터가 일상복이라 생각해도 될 만큼 예뻤고 전체적으로 프레피 스타일을 화려하게 되살린 느낌이었어요. 또한 여고생들이 목에 맨 체크무늬 매듭이 너무 예뻐 제가 다 입고 싶어질 정도였죠. 그리고 제가 학교의 교복을 결정하기 위해 해외로 출장을 간다는 소문이 학생들에게 퍼지자 학생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한국의 교복 사진을 들고 와서 제발 한국의 교복 같은 것을 입게 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이어지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한류 열풍으로 학생들이 K-드라마를 많이 보다 보니 드라마 속 교복들을 보고 은연중에 예쁘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학년 부장 선생님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말을 단 한마디도 못해서 통역 담당 현지 가이드도 섭외했어요. 저는 걱정과 부담을 하나를 안고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안 그래도 부담스러운데 결과도 안 좋으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컸죠.
한국 국적 비행기를 탔는데 다른 비행기보다 편안했어요. 승무원들도 친절했고요. 한국은 생각보다 많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한국에 도착하니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았는데요. 한국 공항은 규모가 엄청났고 디지털화도 잘 되어 있어서 입국 수속이 참 편한 정말 좋은 공항이었습니다. 우리는 지하철을 타러 공항의 지하로 향했는데 저는 꽤 멀리 가야 할 줄 알았더니 놀랍게도 공항에서 지하철까지 바로 이어져 있었어요. 교통카드가 있으면 서울과 대부분 지역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다른 교통으로 갈아타더라도 요금이 연동되어서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건 정말 편하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엄청 오래된 지하철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개통된 상당히 유서 깊은 지하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하철에 나름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다른 교통 간의 할인도 없고 탑승객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가 별로 없어요. 교통카드도 한국처럼 금액을 충전해서 사용하거나 후불제 카드가 아니라 승차권이나 정기권을 구매해서 종이 승차권 대신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교통카드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사람들은 그냥 핸드폰을 기계에 찍더니 다들 지하철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프랑스 지하철은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역도 많아서 짐을 많이 들고 지하철을 타야 하는 경우 계단을 낑낑대면서 올라야 하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역마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서 정말 편하게 숙소까지 올 수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출장 일정 시작이라 일단 숙소로 들어왔는데 공항도 좋았는데 숙소도 너무 깨끗했어요. 학교 경비로 오기 때문에 5성급 호텔도 아니었고 레지던스 호텔임에도 불구하고 침구에서도 냄새가 나지 않으며 실내가 쾌적했답니다. 저는 특히 잠자리에 민감한 사람이라 한국 오기 전에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 쓸데없는 것들이었어요. 머리가 베개에 닿자마자 너무 편안하게 잠이 들었고 덕분에 쌓인 피로도 풀려 다음날 일정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우리는 서울역에서 교육청 직원을 만났습니다. 저희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한 고등학교를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서울시 교육청에 요청했더니 감사하게도 방문할 고등학교를 정해주셨고 동행도 함께 해주시기로 했죠. 한국 학교에 가서 놀랐던 점이 많았어요. 우선 학생들은 저마다 어떤 카드를 찍고 학교를 들어가고 있었는데요. 저는 교육청 직원에게 저게 뭐냐고 물었더니 학생들의 학생증인데 학교를 출입할 수 있는 카드로도 사용된다고 하더군요.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외부인 출입도 막고 이상한 사람을 제한할 수 있는 데다가 아이들의 출결까지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기발한 생각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엄격한 절차를 거쳐 학교 내부로 드디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생활하는 전반적인 하루를 살펴보기로 했어요. 학교 시설은 전자칠판은 물론 1인당 패드를 지급하는 최첨단 장비에다가 종이로 된 책을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었죠. 아날로그와 현대의 조화를 한국은 상당히 잘 융화시키는 것 같아요. 또 한국 학생들을 보고 놀란 건 정말 아침 일찍 등교를 하더라고요. 그 아침에도 이렇게 밝고 웃는 표정으로 등교를 한다는 게 신기하고 좋아 보였어요. 프랑스는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주 4일제나 4.5일제로 운영되고 아침 8시 반 정도부터 시작해서 오후 4시 정도면 끝나는데 한국은 자율로 학습까지 하는 제도가 있더군요. 그건 분명히 자율인데 학생들이 그걸 남아서 스스로 공부를 한다는 것도 놀라웠죠. 한국 학생들이 똑똑하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잖아요. 교직에 있을 때도 한국 교육을 따라 해야 한다는 말이 많았고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공식 석상에서 한국 교육 시스템을 몇 번이나 극찬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한국 교육의 퀄리티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직접 목격하고 나니까 한국 학생들이 이 정도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내는 거구나 싶었죠. 게다가 점심시간에도 단어를 외우며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많이 보였어요. 프랑스는 점심시간에 아주 긴 휴식을 가지거든요.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인데 이때 학생들은 점심 식사를 위해 학교 식당을 이용하거나 집으로 가서 먹고 오기도 해요. 하지만 대부분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아주 많아서 문제예요. 점심을 왜 집에 가서 먹냐고 물어보면 맛이 없는 급식 때문이라고 하는데 한국 급식실은 저에게 또 한 번의 충격을 안기고 말았습니다.
급식실이라고 불리는 공간 안에는 호텔 뷔페처럼 샐러드바부터 아이들을 위한 완벽한 식단이 구성되어 있었어요. 야채와 단백질의 식단 조화가 완벽했죠. 이럴 수 있는 데는 한국 영양사들이 한참 자라는 아이들에게 최고의 영양 식단을 짜고 교육계에서도 학생들이 먹는 것은 최선으로 두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런 정도라면 프랑스 학생들도 집에 가는 일은 없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양식 위주의 식단을 하는 서양에서는 한국 식단이 정말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영양제로 아무리 먹어봤자 실제로 음식을 먹으며 섭취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잖아요. 어릴 때 아이들의 식습관이나 영양 상태는 어쩌면 평생을 따라다니며 생성되는 뼈대 같은 건데 학교에서부터 이렇게 신경 쓴다는 게 대단했어요. 게다가 이 식사가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된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어요. 선진국이라 평가받는 여러 나라에서도 이렇게는 못하거든요. 한국 학교는 정말 교육을 위해 존재하는 공간 같았습니다. 저는 학교를 둘러보며 한국 학생들의 교복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신기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교복을 살펴보며 정말 실용적이고 편의성을 가졌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국은 대부분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교복 착용을 의무화되어 입어야 한다고 했는데 명찰로 학년을 나누거나 하는 건 정말 생소하고 좋은 것 같았어요. 게다가 교복을 정할 때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학생 대표나 투표 등을 통해 교복의 디자인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교복 하나를 결정할 때도 민주적인 모습이 돋보였답니다. 그래서인지 학생들의 교복에 대한 만족도가 꽤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한국인들이 예뻐서 그런지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너무 예쁘고 멋있더라고요. 한국으로 온 건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영국으로 갔다면 전통식 교복 의상만 잔뜩 가져왔을 게 분명하거든요. 일본으로 갔다면 어느 시절 디자인이냐고 타박을 받았을 게 뻔하고요. 교육청 직원은 참고하라며 교복 카탈로그 몇 건을 주셨는데 교복들이 다 이뻐서 놀랐답니다. 이 정도 디자인의 교복이라면 프랑스 학생들도 정말 좋아할 것 같았어요. 한국으로 온 건 정말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든 출장이었습니다.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 저는 한국에서 본 여러 스타일의 교복과 특징을 소개하면서 추가적으로 한국의 학교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나라이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교에 있고 싶게끔 하는 공간을 만드는 놀라운 곳이라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고하게 되었어요. 제 보고서는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교복 디자인을 참고하여 결정된 우리 학교 교복도 대부분의 학생들도 만족해했고 학생들은 하루빨리 교복을 입고 등교하고 싶다고 할 정도랍니다. 이번에는 한국에서 출장 일정만 마치고 프랑스로 돌아와 아쉬운데 다음에는 한국으로 휴가를 꼭 다시 가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더 감동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